네,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희생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시간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 28일 20대 여성 A씨가 자택 근처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 B씨였고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글쎄 우리 사회에 이런 데이트 폭력 얼마나 좀 문제가 심각합니까? 일단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사랑하는 사이 그 연인 관계에 의해서 상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네. 심지어 뭐 살인까지 생기는 이와 같은 범죄를 칭합니다. 최근에 한 7천 건까지 됐다가 작년에 일요일에서는 8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8.8%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이것이 그 46건, 만약에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면 네. 뭐 90건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만큼 끔찍한 일이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었던 연인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사랑하는 연인을 때리고 살인까지 한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게 증가세라는 게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봐서는 그 상대방을 완전히 그 조정 통제하고 싶은 이와 같은 이제 그 남자의 심리들이 많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꿔 얘기하면 공통적인 것이 여성이 일정한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별 선언이라든가 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반면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의 여성 인권이라든가 의사 표현의 이제 중대성을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명한 주의 주장은 더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오는 일정한 갈등.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사전 징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즉 지속적인 추궁거림을 한다든가 와해된 관계를 강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다든가 따라다닌다든가 네. 그럼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기서 멈출 텐데 예, 그렇죠. 사실은 이와 같은 법적 제도도 없고 또 계속적인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다 보니까 끔찍한 결과까지 결국은 생기게 되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증가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또 좀 주목이 되는 게요.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의 37.7%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걸 그러면 좀 어떻게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발적으로 좀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 통계를 또 역으로 보면 예. 62%는 전과 경력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 관서의 도움을 얻어서 전과 경력이 있는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예.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큼 상당히 그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30% 이상은 또 전과 경력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예. 그 같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사회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즉 와해된 이성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상당 부분의 구애 행위를 하지만 예. 이것이 이제 거절당했을 때 오는 그 분노를 해소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공격 행위로 그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간에 가장 친근한 친밀한 이성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네. 이런 함의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좀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유형으로 기준을 좀 짚어주시죠.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데이트 폭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네. 자신의 일정한 행동 자체를 완전히 제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뭐 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구속한다고 하죠. 구속하는 거죠. 네. 이것을 일정한 행동 제약형이라고 분류한다고 한다면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 가장 흔한 것이 물리적 폭력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여성의 의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 네. 이뿐만이 아니고 성적인 폭력, 즉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또 강조한다든가 뭐 이것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예. 또 이 그 중간 과정에 일정한 SNS 상에서의 완전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즉 이메일도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 데이트 폭력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장 또 심각한 것은 심리적 폭력도 우리가 그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공개적인 모욕을 한다, 모욕감을 준다든가 네. 또 상당 부분 압박감을 준다든가 이렇게 심리적 폭력도 데이트 폭력의 중요한 한 구성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데이트 폭력은 사실 이게 사적 영역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은폐되거나 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좀 폭력 양상이 상대방의 폭력 양상을 보일 때 대처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신고가 안 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부분이고 나의 연애의 세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상당 부분 신고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8천 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전에 가해자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끙끙 숨기기보다는 지인에게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회적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망설이지 말고 경찰서에 상담을 청해서 네. 이 잠재적 그 가해자에게 이것은 엄연한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보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네. 요약하게 되면 혼자 개인의 일로 고민하기보다는 주인에게 상담을 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관서 등의 공식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데이트 폭력을 이게 단순한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는 어떤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 한다 이런 좀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고, 뭐 스토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마치 이제 그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들, 이것은 하나의 그 구애 행위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랑 싸움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열정이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을 당하는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느낄 뿐만이 아니고 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장기적인 우울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는 지금 완전하게 인식이 좀 부족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의 그 전환 같은 거 이것은 다른 범죄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각심의 전환 같은 거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례가 8,367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던데 만약에 입건이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처벌 조항은 다른 그 형사법의 그 폭력적인 조항하고 비슷하게 네. 동일하게 규율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처음에 이제 신고가 됐을 때 정말 심각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폭력과 관련된 형사법에 의유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네. 즉 바꿔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이 이제 안이한 인식 때문에 그 최근에도 사실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에 대한 오히려 복수심,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다시 피해 여성에게 가서 끔찍한 살인까지 이루었던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폭력에 관한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전 징조가 보였을 때 어떻게 사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 상태에서 제지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의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이 법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해외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뭐 법적 구성이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최근에 여겨지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뭐 스토커 관련된 법, 데이트 폭력 관련된 법을 마련을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이와 같은 이제 그 징조와 징후가 있을 때 일정한 제지를 하고 강제적으로 격리를 할 뿐만이 아니고 이 가해자에 있어서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하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메시지가 있겠죠. 예.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그 개인적 인권에 대한 침해도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이만큼 사회적인 그 합의하에 가해자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이와 같은 법안이 최근에 그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외국에도 이와 같이 이제 그 데이트 폭력 또는 그 스토킹 예,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인식을
법제화하는 것은 최근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살인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더군다나 상당히 가까운 연애 관계 또는 부부 관계 이런 것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해서 특별법을 결국 이제 최근에 다 통과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예. 지난해부터인가요? 각 경찰서에서 데이트 폭력 근절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주로 이제 신고가 되는 그 루트를 보면은 일단 이제 112 신고로 접수가 경찰에 되겠죠. 예.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냥 단순한 폭력으로 처리하고 말 것을 데이트 폭력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코드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할 뿐만이 아니고 이 특별 전담반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이 피해자에 대한 신변 경호까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시계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워치를 누르게 되면은 경찰이 바로 출동한다든가 네. 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정 시설에 신변 경비를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제도가 최근에 경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예. 이 특별팀이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뭐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 이게 발의가 됐지만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된다면 이게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 부분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그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트 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구급차 대원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그 의사일 수가 있죠. 그러면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보호 의무를 이제 부과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쉬쉬 숨기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가정 폭력, 즉 부부 관계에서 가정 폭력이 생긴 경우는 이것을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트 폭력이 없단 말이죠. 그 예. 단순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정적인 격리 조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법안에 담았고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있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보호 관찰이라든가 이와 같은 압박적인 보호한 처분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예. 잠재적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데이트 폭력 방지 및 대처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요? 이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많은 그 강조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그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여러 형태의 그 폭력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 예방 조치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이것이 여성 복지부가 여성 부가 될 수도 있고 예, 필요한 예. 경우는 경찰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한 경우는 여성 전화 상담하는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그 기관이나 네 기관이 함께 그 하나의 그 인프라를 협력해서 다기관이 그 참여하는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창구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 또는 사회적인 여성 인권의 하나의 그 보호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